예, 이성수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단체 건물에 이제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철거가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저쪽 사회단체 건물이 이제 D등급 맞아서 건물 안정성 때문에 철거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단체들이 옮길 공간들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우리 무주군에 있는 시설물들을 찾아보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의 지금 이제 창고로 쓴다든가 빈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네, 이왕이면 사회단체들도 단체별로 이런 표현이 못하지만 좀 힘이 틀리잖아요. 파워가. 네. 좀 세력이 있고 좀 능력이 있고 잘 나가는 단체가 있고 단체 구성원 자체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좀 힘든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들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줘야 하는 단체가 힘 있는 단체가 아니라 힘없고 소외받는 단체들 있잖아요. 뭐 장애인협회라든가 장애인협회도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좀 힘든 단체들, 힘없는 단체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서두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소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참 질문하기도 그런데 전 소장님이 계시던 시절에 그때도 겸직이었지만은 우리 지난 본 예산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세 군데의 청소 용역을 직영으로 전환시키는 게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대부분이 비정규직 양산을 하고 아웃소싱을 하고 용역에 주고 이러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용역에 있던 청소 용역을 직영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액면 그대로만 보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액면 그대로 보면 비정규직이고 용역사에 나가는 마진을 우리 근로자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대로 다 돌려주겠다. 대우를 더 좋게 해주든지 인원을 더 채용하든지 고용 창출 효과를 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혜연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려를 표시했죠.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용 불안을 느낀다. 용역에서 지금 있는 분들이. 근데 용역사만 외부 용역사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무주군민,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용역에서 직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고용 불안을 느낀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직영으로 돌렸을 경우에 2년 이상 있으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을 시켜야 할 노동법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제기를 했을 때 당시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용불안 전혀 느낄 필요 없다. 100% 성계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 더 채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만 55세 이상만 채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용역을 주었을 때
저쪽에 예체문화관에 8명, 반디랜드 11명, 공예문화촌에 5명 해서 총 24명이 있었어요. 예.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34명으로 10명이 정원이 됐어요. 무려 42%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원래 있던 24명이 34명으로 10명이 늘어났다면 24명은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하고 10명을 추가로 더 뽑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맞는 걸로 하면.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했냐? 24명 중에서 13명을 교체를 했어요. 24명 중에 13명, 과반수 이상을 해촉을 한 거예요. 해촉을 하고 새롭게 23명을 신규로 더 뽑아서 34명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의회에서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두 번째, 55세 이상만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5세 이하가 지금 현재 12명이에요. 그럼 이 12명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무기계약직 시켜줄 거예요? 네, 저희가 기간제 뽑을 공고할 때 이 기간제 업무는 그 무기계약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조항을 아마 공고 안에 넣고 그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무기로 진행되는 것은 알고 아니죠. 그게 아니죠. 노동법의 규정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개인 공고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공고를 하든 연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특별히 예외 규정이 있는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만 55세 이하면, 그래서 만 55세 이상을 뽑겠다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건데 55세 이하가 12명의 신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참 아이러니한 게 55세 이상이었던 사람 12명을 잘랐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멤버 중에 55세 이상을 12명을 자르고 신규로 12명의 55세 이하를 뽑았어요. 의회에서 한 약속은 종이짝처럼 버리고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궁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청소년 수련원의 객실수가 몇 개입니까? 청소년 수련원의 객실수. 객실수요? 객실. 조력을 해주세요. 그건 뭐 우리 소장님이 알고 있기는 어려울 거고. 42개. 42개. 42개고, 우리 지금 이 청소 용역이 관리하는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공예문화촌, 이거 혹시 전체 부지 면적과 전체 건축 연건평의 면적을 혹시 아세요? 그 조력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준비 좀 해주시고 조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무주군의 대표적인 그 숙박 관광 시설이 무주 리조트죠, 그죠? 예. 무주 리조트는 부지가 220만 평입니다. 그게 스키장과 각 상가, 골프장, 콘도 다 있죠. 객실이 2,000객실에서 몇 개가 빠져요. 1,980 몇 개인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가와 골프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공예문화촌에
1년 상근으로 하는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미화 청소 용역이 34명인데 이 34명 중에 혹시 저기에 메이드까지 포함되나요? 저 청소년 수련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이드까지 포함해서? 네. 객실 42개 정도의 객실이면요. 평상시에 메이드가 보통 한 3명 정도, 3명이나 4명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 리조트의 콘도가 한 동에 보통 50객실에서 70객실 정도 되거든요. 한 동이. 그 콘도가. 그 콘도 시설을 그 일반 객실하고 콘도하고는 청소하는 양이 틀려요. 콘도는 취사 같은 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콘도 객실을 시즌에 4명이 청소를 합니다. 비수기 때는 2명이 하고도 남고요. 그리고 그 많은 면적, 무주 리조트의 전체 면적에 청소하는 미화 요원이 31명 있습니다. 메이드 요원이 별도로 42명이 있고요. 합해서 73명이 있는데 거기는 객실이 2,000객실이나 되다 보니까 메이드가 많죠. 우리는 여기 전체에서 객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객실 청소 쪽에 메이드 쪽은 많이 포지션을 잡아야 3명, 4명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4명을 뺀다고 해도 30명 아닙니까? 순수한 청소 용역이, 청소가. 청소인은 우리 30명이에요. 이 공간을 가지고. 아직 자료 준비 안 됐어요? 근데 무주 리조트의 그 넓은 면적에 청소 인원이 31명입니다. 아무리 민간 기업과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해도 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24명이 하던 것을 무려 42%나 늘린 34명이 갑자기 이렇게 인원을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물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청소 인부가 얼마 정도 되는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55세 이상 이하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서 아마 다음 채용 시에는 제가 정확히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 사람을 이제 한번 채용을 하면 그 사람은 생존권이 있어요. 함부로 해고를 못 해요. 함부로 해고를 해서도 안 되고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시당초 채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또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하겠다 했으면 지켜야지. 1번, 2번 다 철저하게 틀리게 했지 않습니까? 네, 자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체 면적이요. 예체문화 국민 등라문 능력 반딧불 해갖고 46,133평방미터고 반지현대가 84,460평방미터, 공회청이 아니, 합계로 합계는 네. 137,523평방미터입니다. 13만. 7,523. 이게 부지 면적이에요? 예. 부지가 13만. 3.3058 나누면은 기껏해야 4만 평도 안 되네, 그죠? 무주 리조트 220만 평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4만 평도 안 되고. 연건평 46,000 평방미터 15,000평도 안 되네. 네. 근데 청소 인원은 거의 같잖아요.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인력 관계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별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서 9페이지 보면 어디 이제 수달 수영장 무료 이용자 유료화 및 요금 현실화 추진 계획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면 단위는 조그마한 작은 목욕탕에도 1,500원, 2,000원 내는데
수달 수영장에서는 가서 무료로 계속 훨씬 좋은 시설을 무료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료화면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현재 그 조례 개정안을 작성해서 지금 결제 중에 있습니다. 결제가 끝나면 주민공담공고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 뭐 그 전부터도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 밑에 보면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은 2015년 1월에서 3월 말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3월 말 이전에 이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의회가 한번 열려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그 조례안을 지금 결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 결심되면 이제 공람공고 들어가거든요. 공람 끝난 다음에 저희가 아마 늦어서 서울 중에는 아마 임시회를 한번 더 해서 그 조례 개정하면 그러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보고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이 1월에서 3월 말까지예요. 이 사이에 지금 아직 상정도 안 됐는데 이번 임시회 때 우리가 심의 자체를 안 했는데 어떻게 3월 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 한 건을 위해서 의회를 다시 임시회를 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유료화 실시도 6월부터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고 수년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서둘러서 시기 맞춰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그 와서 조례 네. 개정안 결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쫙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어쨌든 이제 이 조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반디랜드 그 조에서 지금 그 공론거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협의를 한번 해서 조만간 그 조례를 넘길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반디랜드 12쪽에 뭐 그 내용이 서식지와 확충 뭐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서는 뭐 볼 필요 없고요. 반딧불 축제가 6월에서 하다가 우리가 이제 8월 말 9월 초로 바꾸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뭐 반딧불 축제 시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8월 말 9월 초로 할 때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라고 하면 하나는 태풍을 비롯한 일기의 문제였고 예. 두 번째 문제는 늦반딧불이가 인공사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을 경우 대책이 없다.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늦반딧불이가 출현하는 가을 축제를 하려고 하면 선행 조건 중에 하나가 늦반딧불이의 인공사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토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우리 이제 깊이 모두가 인식을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작년에 토론을 할 때 늘 주장을 한 게 뭐냐면 늦반딧불이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사육이 성공한 적이 없다. 인공사육 성공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도 늦반딧불이 인공사육 성공한 곳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국내에서는 성공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예, 그 늦반딧불이를 인공사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반딧불이 인공사육을 성공을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부서가 틀려서 그렇지 지금 그 늦반딧불이 인공사육한 부분에 대한 그 지원책까지 우리 군청에서도 잡고 있어요. 시설물 설치 지원까지 있습니다. 예산까지 도비를 확보해 놓은 게 있고요. 근데 이 반딧불이의 그 주관 부서에서 아직 그걸 모르고 있다. 이렇다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무주군 관내에 우리 그 무주 군민이 늦반딧불이를 사육을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개인이 만드는 늪반지리 사육 성공한 것을 군에서 그 성과를 이렇게 대기업들이 하는 행태처럼 뺏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줘서 빨리 지적재산권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군에서 앞장서서. 이 개인들은 그런 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확보를 해주고 또 보다 많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좀 인식하시고 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구촌동에서 아마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반지랜드 육성 사업을 대표광지 육성 사업으로 이제 연 10억씩 오기 때문에 기본 계획하고 시설기 할 때 이런 부분은 아마 그분하고 설계팀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늪반디 사육시설을 할 수 있다면은 인구 서식할 수 있다면은 그분의 충분한 지식을 우리가 반영해서 반지랜드 쪽에 당초 계획에도 반딧불 생태 사육원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늪반딧불이의 지적재산권이 확보가 된다면 이거 상당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적재산권을 먼저 타 지역이나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면 그 다음에 이게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되면 뭐 일본 같은 데도 반딧불 축제 우리보다 더 성황리하지 않습니까? 예. 예, 세계적인 수출품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생명체 수출품, 뭐죠? 생명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빨리 지적재산권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